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기대감이 이틀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0.21% 소폭의 오름세 나타냈고요. 2,746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강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0.13% 오르면서 939선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기관만이 담아내는 모습이 나와줬네요.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1,593억 원대 물량을 담았고요. 반면에 개인이 1,380억 원의 매물이 추해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역시 93억 원 물량을 덜어냈고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기관이 덜어냈네요. 기관은 295억 원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이 나왔고요. 개인은 272억 원, 외국인은 각각 255억 원 물량을 또 담아내는 모습이 코스닥 시장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셨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1부는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그럼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시장은 계속 상승 마감이라고 하는데 왜 내 계좌의 수익은 상승하지 않는 건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실 거라 사료됩니다. 상승을 하던 상승을 하지 않던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수익은 충분히 항상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부디 이제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들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링크를 타고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1부는 미다스 전문가님 오늘 8시 정도까지 방송을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그 전에 들어오셔서 같이 또 톡방에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는데요. 매일매일 톡방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종목에 대한 매수와 매도 신호 같이 주고 계십니다. 저 역시 같이 참여를 해서 전문가님이 신호를 주시는 종목에 또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오셔서 좀 참여를 하시고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 평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 전문가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오늘 미다스 전문가님의 시황 한 줄 평 어떤 거 나왔는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이 왜 이렇게 꼬이나요? 네, 사이다가 필요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 고구마였나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고구마가 하나가 아니었고 많았어요. 한 10개를 한 번에 먹은 네. 듯한 좀 답답한 장세였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도 사실 약한
좀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단 오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쵸. 요 최근에 지금 시장이 특히 이번 주인가요? 저번 주 한 말부터 계속해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와는 좀 다르게 미증시는 되게 시원하게 상승 중이거든요. 네.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 선물지수도 15,000포인트 이상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 오늘은 시장 제대로 된 좀 상승장 좀 좋겠구나. 보여주겠구나 네. 주겠구나 하고 항상 부푼 기대를 갖고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딱 켜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깝깝합니다. 깝깝해요. 맞습니다. 네. 아.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네. 선물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선물 지수의 움직임이 따라서 현물 시장이 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처음에 개장을 했을 때 선물 지수가 갭상을 해서 시작을 했냐, 또 갭 하락을 시작을 했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원하게 상승 마감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가 러시아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었다. 네. 그래서 시장의 전쟁이란 변수가 조금은 좀 안도감을 되찾는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상승 마감을 하고 있고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점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네.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을 하나 마나 하고 있는데 지수 이거 잠깐 차트 좀 볼게요. 코스피 네. 지수를 가까이서 보시면 지금 출발은 위에서 시작합니다. 네. 출발은 위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이렇게 장 시작하면서 자꾸 내려와요.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에서 분명히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 높이 시작해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열었으니까 외인하고 기관이 팔거나 뭐 개인의 순매도 썰거나 그래서 분명히 상승하고 있고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오른다고 못 느끼지? 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수는 올라가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냐? 이거는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막 TV에서든 무슨 뭐 뉴스에서든 이제 반등 시작인가, 이제 조정의 끝인가, 이제 회복의 시작인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네. 실상 느끼는 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는 것도 러시아발의 어떤 이 군사적 긴장감이 좀 완화됐다. 평화 협상이 조금 더 좀 제대로 진전이 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네. 그러면 전쟁 좀 일찍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지금이 적당한 매수 시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되게 시장이 이제 반등하고 있으니까 이제 막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지금 뭐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 끝났나요? 그러니까요. 안 약간 끝났어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냥 평화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도 지금 미증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관망세가 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전쟁이란 변수는 우리가 이미 학습 효과로 한 달 정도 알았잖아요. 다음날 갑자기 무슨 뭐 어디서 폭격이 뭐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철강공장 폭파 어디 막 뭐 누구 죽었대 맞아요. 이러면은 또 급락할 수도 있어요. 이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미 반영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 만약에 예를 들어 러시아발 전쟁 끝났어 이러면 시원하게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긍정적, 뭐 부정적 요 정도 갖고는 시장이 반영이 힘들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관망세가 짙은 이유도 사실 뭐 미국의 지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금리 인상, 뭐 빅스텝 할 거다, 뭐 이런 거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연준 의원들이 맨날 날마다 해서 나오는 얘기가 나 50bp 맞아요. 50bp 인상해야 돼. 지금 빅스텝으로 해야 돼.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좀 심해. 라고 계속 겁주고 있는데 미증시 어떠한가요? 영향 하나도 안 받고 그쵸, 있습니다. 그쵸. 네. 네. 뭐 아무리 뭐 이렇게 막 뭐 빅스텝 금리 인상으로 갖고 이제 위협을 하더라도 네네네. 시장은 지금 반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러시아 이 전쟁도 계속해서 장기화 돼가고 있는데 아, 나 몰라. 나 갈 거야. 하고 지금 미증시는 가고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증시는 못 따라와? 그러게요. 답답해요. 너무 저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요. 상승장에서는요. 대부분의 종목 다 오르잖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딱 집어서 가도 사실 수익 내기 쉽습니다. 네. 근데 요즘 같은 장세가 진짜 애매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네. 하락장도 아니야. 맞아요. 그쵸, 오르는 장도 아니에요. 조정장 오르는 지수는 계속 상승 마감했다고 하는데 네.
삼성전자 오를 생각도 안 그러니까요. 보이고 네. 도대체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장세에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장세에서 저는 전문가들의 실력이 정말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장세에서 바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 보신다면 어떻게 내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좀 흘러가는 시장 상황 속에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래도 많은 수익률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그 팁을 좀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시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매수와 매도, 신호 같이 주고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참여를 하셔서 매일매일 수익 인증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좀 참여를 하셔서 같이 좀 확인을 하시고 도움을 얻어가시고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클래스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하나씩 한번 필살기 코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헤매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필살기 어떤 내용 준비를 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반도체 끝나지 않는 공급난이라고 먼저 준비를 해주셨네요. 필살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네. 자, 반도체 섹터 요즘에 어떻죠? 굉장히 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반도체? 어때요? 지지부진한? 그렇죠. 네, 반도체 섹터가 지금 작년부터 네. 굉장히 조정 국면에 있고 지금도 사실은 그쵸.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반도체 네. 이제 반도체 업황의 그 하락이 시작이었던 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어디 리포트였죠? 네.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 어. 그 업황, 그 보고서 때문에 우리 시장 굉장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에서 반도체를 빼면은 사실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만큼 큰 기둥 하나의 어떤 이 업계가 반도체인데 작년부터 계속 이어왔던 이 공급난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반도체 얘기에? 반도체 얘기 할만하니까 하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작년 여름부터 이제 중국하고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 경쟁을 위해서 이제 미국이 한 230조 정도의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켰었어요. 네. 반도체 기술 연구로. 근데 오늘 또 법안을 통과를 시켰네요. 반도체에 투자하겠다. 얼마? 64조 규모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반도체 업황에 계속해서 지금 육성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돈을 정부에서 퍼붓고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새 정부를 앞두고 있죠. 그쵸. 5월 달에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네. 있는데 윤석열 그 당선인이 공약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엄청 많죠. 그중에 반도체도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아직은 되게 네. 무늬만 어. 좀 무늬만 있는 그 공약에 좀 가깝습니다. 네. 근데 미국도 이렇게 투자를 해. 게다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계속 뭐 430억 유로 투입하고 뭐 인텔에다가 얼마 투자하겠다. 유럽도 지금 반도체를 아시아에서 조금 더 좀 벗어나기 위해서 자국의 생산력을 넓히기 위해서 반도체에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데 지금 유럽이랑 미국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겠대. 자기네들끼리 반도체를 뭐 키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해결할게 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진짜 그러니까요. 1등 하는 게 거의 삼성전자, 반도체 이쪽인데 그러면 당연하게 이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육성 투자가 네.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이 반도체 공급난이 결국에는 해소가 돼야지 우리가 시원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실적은 이미 우리가 매 분기별로 사상 최대 실적 이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안 좋습니까? 좋죠.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아요. 실적 좋고 비전 좋고 업황 좋아. 근데 왜안 주가랑 가는지. 상관이 있나요? 상관 주가랑 전혀 가는 없죠. 거랑 네. 기업의 펀더멘탈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왜 실적을 찾고 왜 기본적 분석을 해야 하는가는 네. 최대한의 안전장치예요. 아. 네. 만약에 어떤 A라는 회사가 시장의 주목을 받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시장의 재료 소진으로 의해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기업이 튼튼하고 재무도 너무 좋아. 그리고 기업의 비전이 좋고 전망이 좋다면 조정 받아도 홀딩 해야죠. 근데 그게 안 받쳐줬을 때 이제 뭐 상장 폐지로 가거나 좀 이런 네. 관리 종목, 뭐 투자 환기 종목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적인 이런 기업의 펀더멘탈 정도는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반도체 업황의 대부분은 실적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엄청나게 조정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연초부터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가 매수의 기회다. 맞아요. 지금 줍줍 해야 될 때다. 아니 줍줍 좋지.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네. 1년을 기다릴, 그러니까요. 2년을 기다려? 지금 이제 막 반도체가 단기 이평선이 조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을 꼽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야죠. 얘가 정말 추세를 전환을 할지, 정말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서 이제 갈지를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반도체를 들고 왔는데 네. 오늘 제가 종목을 엄청 많이 들고 왔어요. 아, 제가 그래서 종목 클래스를 헷갈렸나 봐요. 종목이 너무 많았어서. 저는 네. 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이면 네. 좀 아실 텐데 제가 히든 종목을 좀 많이 들고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한 3종목 정도 소개해드리고 네. 히든 종목은 오늘도 실수로 네. 혹시 제목을 얘기할 것 같은데 안 할 거예요. 네, 아, 안 네. 할 거고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네. 종목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네, 첫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네. 대덕전자 인쇄 회로기판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요. 인쇄 회로기판이 뭔지 조금 설명을 조금 할게요. 어차피 네. 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게임하던 CD 게임하던 심시티라고 알고 계시는가요? 심시티. 심시티요? 심시티는 잘 모르겠네요. 심시티 그 뭐 타이쿤 막 무슨 뭐 이제 심시티에 땅에다가 뭐예요? 도로 깔고 건물 네네. 지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육성하는 그쵸? 네네. 뭐 이런 게임인데 심시티의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짓든 네. 뭐 아니면 뭐 무슨 호수를 만들든 그쵸, 바다를 그쵸. 만들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반도체의 기본이 되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대적전자는 어쨌든 그 반도체의 기본이 되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일단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 대비 30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의 펀더멘탈과 주가랑은 상관이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정치로 꼭 살펴봐야 한다. 뭐 예를 들면 이거 잠깐만 세서 얘기하자면 바이오 회사, 로봇 회사, 재무 좋은 회사 있나요? 아직은 많이 없어요. 없지 이제 않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구 개발비가 많이 그쵸.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회사 특성상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재무는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30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당기순이익 자체도 흑자 전환을 한 기업입니다. 네. 거기다 이제 최근 2년 동안 한 2,700억 정도를 계속 투자를 했었어요. 회사가 어떤 사업에, 자기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2년간 이제 2,7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올해 또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규모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네. 이게 DDR5 들어보셨나요? DDR5가 네, 뭐예요? 반도체에 이제 네. DDR5가 등장을 하면서 완전 새로운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상입니다. 신상. 네, 신상이고 이 DDR5 자체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또 넓혀가야죠. 그쵸. 이제 넓혀가고 반도체 자체는 워낙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그쵸. 뭐 알고 있는 뭐 메타버스라든가 블록체인, 뭐 NFT,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게 모든 게 가능하려면 그쵸. 반도체가 일단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DDR5의 이제 출하랑 동시에 이제 판매량이 늘 것이다. 라고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국내 1위 업체예요. 국내 1위 업체인데 이제 일렉포일이라는 제조업체인데 이 일렉포일도 약간 좀 처음 듣는 좀 낯선 단어이실 것 용어가 같아요. 어렵네요, 좀. 제가 아까 대적전자 얘기할 때 인쇄 회로기판, 심시티의 땅이다라고 땅,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건물 짓고 뭐 건물끼리 지었어. 뭐 시청 하나 짓고 주택 짓고 소방서 짓고 근데 그 건물들 연결하려면 뭐 줘야 되죠?
건물들 연결하려면요? 도로가 있어야죠. 아, 도로. 네. 도로가 있어야 차가 다니든 사람이 그쵸? 다니든 이 건물끼리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 도로를 만드는 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들 연결이 때 됐군요. 네. 땅에 그 서로 연결해주는 뭐 이제 회로 DDR5든 기판이. 뭐 무슨 메모리 반도체든 뭐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든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어쨌든 국내 1위 이 타이틀 얼마나 좋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이틀 있죠. 세계 최초, 뭐 국내 유일, 네. 뭐 국내 1위, 뭐 점유율 1위 막 그쵸? 이런 거 좋았잖아요. 네. 그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만드는데 이제 길을 만드는 이제 핵심적인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뭐죠? 반도체의 출하량과 굉장히 비슷하겠죠. 네. 핵심 소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얘는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요. 이 인쇄 회로 기판에 도로 역할을 하는 게 2차 전지의 음극재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2차 네. 전지에서의 매출도 포함을 시킬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땐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어느 정도 네. 이제 상식권으로 이제 안고 갑시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이 이제 지분을 이제 100% 갖고 있거든요.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이 이제 한 6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자기 회사의 사업에 투자를 왜 하죠? 앞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겠죠? 매출 뽑아먹을 수 있으니까 돈 투자하는 거죠. 네. 이게 돈이 안 나올 게 뻔한데 이제 뭐 밑빠진 독에 물 부을 수는 그렇겠죠?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퍼붓는 만큼 나는 받을 수 있어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업 확신이 있는 입장에선 거군요.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계속해서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렉포일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에 이제 출하를 하고 있던 생산량의 2배 이상을 늘릴 수 있는 투자 규모거든요. 네. 6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는 게. 그래서 지금 저는 올해 투자를 한다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좀 이번 연도에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심 종목인 이스페타시스 말씀드릴게요. 네. 이스페타시스도 인쇄회로 기판 회사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땅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우리 방금 또 얘기했죠. 국내 유일 또 뭐 세계 최초. 네, 점유율이 여기는 이제 국내 업계 최초. 업계 최초. 업계 최초 마크가 2개 있습니다. 네. 이제 항공 우주 분야 품질 규격 인증 그리고 또 이제 국제 우주 항공 산업 특별 공정 관리 프로그램 인증을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인증이 자세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업계 최초래 좋은 거 아니야? 그러네요. 정도는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러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무조건 체크해야겠죠. 실제가 영업이익이 지금 20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전년 네. 대비. 단기 이게 손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 손실을 70%나 급감을 시켰습니다. 뭐 예를 들면 100억이었던 것을 이제 30억으로 확 줄여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또 이 종목이 다층 인쇄 회로 기판이라는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역시 뭐 인쇄 회로 기판 중에 종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미국이 반도체 어떻게 하죠? 중국 쪽을 좀 쫓아내려고 하죠. 그쵸. 탈중국화하고 있는 움직임에 따라서 이 회사의 지금 점유율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다층 인쇄회로 기판 시장에서 미국의 TTM이라는 회사와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미국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1, 네. 2위를 다투고 있으면서 중국 회사들이 좀 이제 내쫓으면서 좀 이 점유율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또 이런 매출이 증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히든 종목이 나왔네요. 반도체에서 제가 좀 이거는 우리 이제 노란톡방에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알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요. 이미 신호가 나갔나요? 네, 이미 신호 나갔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은 역시 좀 재료가 조금 있어요.
네. 뭐 회로계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20% 상상을 했고 순이익도 200% 넘는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결국엔 지금 반도체 관련이기도 한데 디스플레이 OLED 어디다 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TV. 그다음에 그쵸, 스마트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반도체 소재, 반도체 부품만 만드는 회사들보다 창구가 많죠. 그러네요. 돈 벌 수 있는 창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회사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를 때마다 우리가 반도체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받아요. 맞아요. 그 중에 빼놓지 않고 1군 쪽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아, 1군. 네. 원래 우리 모든 종목은 1군이 먼저 가고 그 그쵸. 다음에 2군이 따라가죠. 2군이 따라갔을 때 3군이 키 맞추기로 따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종목이 가장 먼저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지금 상승 추세는 탔어요. 이미 탔고 전고점 갱신을 바라보고 지금 진입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내일이나 모레나 적당한 매수 타이밍에 공식 신호 드릴 때 이 종목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힌트를 좀 듣고 아시는 분들이라면 종목을 알아도 매수 타이밍 같이 잡기가 어려우니까요.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그 도움을 좀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내일 공개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히든 종목?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와야죠. 그렇군요. 네, 매수 타이밍이 네. 적절하게 나와야 됩니다. 네. 뭐 아무리 좀 이렇게 좀 길게 이 종목은 그 히든 종목은 짧게 뭐 단기적으로 단기적 트레이딩을 할 종목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길게 반도체는 좀 길게 봐야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고가 갱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군요. 뭐 언제든지 사실 들어가도 그러면 상관없는 네. 거 아니야?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노릴 수 그쵸.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혼자서 좀 신호를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톡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좀 참여를 하시면서 전문가님의 신호를 받고 수익률을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 알아봤고요. 또 오늘 다른 히든 종목 있죠, 전문가님? 그럼요. 네, 다른 두 번째도. 섹터도 들고 왔습니다. 네, 다른 섹터 또 어떤 게 있는지 공개를 해주실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2차 필살기입니다. 전지군요. 네, 2차 전지. 전지입니다. 네, 미국 전기차 시장 확장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차 전지도 최근 어제 미국에서 또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냈죠. 그렇죠. 네. 뭐 어제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2차 전지 자체가 좋은 흐름을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네. 사실 이게 되게 뭐가 먼저인지는 확실할 수 없지만 이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금 수혜를 봤다고도 맞아요.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원자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기존에 만들고 있던 2차 전지 소재든 부품이든 이 기업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원자재랑 상관없이 저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랑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가격 오르면 그쵸. 다음날 전기차 맞아요. 전기차 관련주들 오를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천슬라 갈 때마다 올라가는 것도 재료 소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네. 그 다음 주자의 이슈가 시장에서 이제 좀 쳐다볼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 바통을 이어받을 이슈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네. 미국이 이번에 이제 자동차 연비 규제 벌금을 대폭 올려버렸어요. 기존에 벌금이 한 5.53달러에서 14달러로 올렸거든요. 2배가 넘게 올렸네요. 그럼 거의 3배 그쵸, 가까이 3배 올린 겁니다. 올렸네요. 네. 그래 이 벌금을 왜 올렸어요? 내연 기관차 그만 그쵸, 만들어.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전기차 시대 가야지라는 겁니다. 야, 너 휘발유차 만들 거면 벌금 내. 이거입니다. 네. 근데 그럼 완성차 업체들은 이걸 좀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싫어하겠죠, 당연히. 근데 완성차 업체들은 환영했어요. 왜요?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벌금을 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냐? 네. 우리들도 이미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거든? 우리 이미 내연기관차 안 만들어. 그거 돈 안 돼. 상관이 없다 이거군요. 우리 이제 시장이 기업은 멀리 봐야지. 한 발 빨리 가야지. 이미 전기차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벌금을 너무 환영하는 분위기로 간 겁니다. 오. 다만 이제 업계에서는 대신 그 벌금 걷어서 전기차 재투자해줘. 전기차 산업에 재육성, 재투자해줘. 네. 그 돈 갖다 헛간데다 쓰지 말고
라는 쪽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이 이 벌금 상향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에도 지금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모르겠고 이제 미국 돈으로 한 75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도 똑같은 게 있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했던 전기차 관련 공약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충전 요금,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 동안 동결하겠다가 공약이었는데 네. 이번에 최근에 전기 요금 어떻게 됐죠? 또 올랐죠. 올랐죠. 네. 전기 그 단가는 동결을 하겠다만 다른 부수적인 비용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해서 결국엔 조삼모사가 됐어요. 그러네요. 결국엔 올렸는데 네. 전기요금을 5년 동안 동결을 하려겠다? 저는 이거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에 이제 늘린다. 맞아요. 충전소 인프라가 이게 사실 어마무시한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전기차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국내에 지금 자동차, 전기차 등록률이 이제 1%온 거거든요.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돼요. 진짜 더 낮군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완전 옛날로 차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네. 우리가 걸어다니고 인력거 끌고 네.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네. 이럴 시기에 이제 서양에서 이렇게 차가 왔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와 신기하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라고 그렇겠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너무 비싸. 그리고 주유소가 많이 없어.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차를 갖고 있고 뭐 차가 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전기차 나도 저거 갖고 싶긴 한데 불편하지 않을까?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럼요. 맞아요. 주유소는 5분, 10분마다 하나씩 있어요. 나오고 이제 충분하게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죠. 아무리 신차 산다고 이제 집에다가 충전기를 달아줄게라고 해도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한 점이 맞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인프라만 구축이 된다 하면은 전기차를 구매할 구매층들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어차피 한 차 타고 평생 죽을 때까지 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 이제 우리 국내 시장 열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규제를 벌금 올려버리고 뭐 이제 인프라 구축 이렇게 할 거고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보조금까지 늘린데 보조금을 이제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세금 감면 지금 미국이 텍스를 얼마나 많이 붙여요. 그쵸. 이것도 굉장히 큰 혜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도 막 열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점에 있다. 그래서 전기차 2차 전지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 최소 5년 정도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반도체가 사이클 받아서 수혜 받듯이 2차 전지도 같이 덩달아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전기차에다 쓰지만 나중에 어디다 쓸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왜냐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시장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전기차 특히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또 히든 종목 있겠죠, 전문가님? 그럼요. 네, 힌트 자, 주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네.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 네.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히든 종목 또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이것도 결국 소재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은 음극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종목도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당연히 상승을 한 건 마찬가지인데 영업이익이 이제 100% 가까이 증가를 했고 네. 당기순이익이 200% 넘는 이제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대주전자재료의 좀 이제 대표 제품, 이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퓨어 실리콘이거든요. 이 음극재는 보통 흑연을 많이 쓰는데 이제 좀 실리콘으로 대체하는 분위기를 많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이제 퓨어 실리콘을 개발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을 좀 먼저 쓰다가 전기차에도 이제 탑재될 것으로 이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이 없으니까 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상신 EDP입니다. 이 종목은 부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배터리의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네모나튼, 동그랗든 이 캔을 만드는 회사인데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예요. 이 상신 EDP가 생산하는 이 원형 케이스의 90% 이상을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뭐겠어요?
기본에 너무 튼튼한 매출처가 있다. 그러네요. 그럼 어느 정도 매출은 항상 보장이 되어 있다 정도로 알고 네.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노 신소재입니다. 나노 신소재는 결국 또 나노 소재. 이 네. 종목은 회사 이름답게 소재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네, 탄소 나노 튜브의 도전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탄소 나노 튜브의 도전제가 업계에서는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물질이라는 거겠죠. 매년 이제 이 도전제 시장 같은 경우는 200% 넘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성장을 하지 않았던 시장이 이제 막 개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 또한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30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순이익은 350% 넘는 상승률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난이라고 하는데 지금 반도체든 뭐 2차 전지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업 중에 실적 안 좋은 데 있나요? 하나도 없네. 다 좋아요. 폭발적으로 증가. 다 좋은데 주가 어때요? 지지부진하네요. 지지부진하죠. 네. 진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저가 매수의 기회는 맞아요. 지금도 맞고 그 전에도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맞아요. 하지만 언제 갈 건데 이제 그쵸. 갈 것 같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음극재에서 흑연 대신 실리콘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도전제 자체가 이 음극재 시장하고 같이 좀 수요가 좀 따라오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보편화되면은 이 나노 신소재 기업의 이 수요도, 이 도전제도 수요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네. 또 힌트를. 히든 종목. 제가 사실 이 종목 이틀 전에 이미 매수 신호를 드렸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 매수 신호를 종가 무렵에 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네. 좀 강세를 보여서 오. 미리 매도를 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오. 저는 공식 신호로 매도를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근데 알아서 익절하세요. 그러셨군요.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종목 드리면 알아서 익절하고 인증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통 스타일이 한 종목을 여러 번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한 종목을 여러 번 들어가면서 알아서 분할 매도도 하시고 알아서 비중도 실으셨다가 덜어내셨다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진입 타이밍 잘못 잡히면 조금 이렇게 힘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길게 봐야 하는 반도체든 2차 전지인데도 다음날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이 히든 종목도 길게 보고 가고 싶거든요. 근데 가다가 시세 분출 나오면 익절해야죠. 익절하고 다시 조정했을 때 재진입 타이밍을 잡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을 때 알아서 익절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 지금 당연히 이틀 전에 썼던 종목 지금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이고 한 3, 4% 정도, 한 2, 3% 정도 수익 중으로 알고 있는데 네. 들고 가야죠. 저는 이 종목을 10% 고작 5, 6% 먹자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네,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 종목은 양극재 양극재 관련 주입니다. 네. 2차 전지가 그래 뭐 전기차 배터리인 건 알겠어. 근데 막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네, 그럼 살짝만 제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습니다. 네. 이 둘은 맞붙이면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둘을 분리시키는 분리막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분리막이 있고 여기 이 음극재와 양극재는 대신 전기가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이동시키기 위한 전해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액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양극재 자체는 우리가 2차 전지를 만드는 원가의 비중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 소재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콕 집어서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만 골라오는 것도 있어요. 왜냐? 매출은 어느 정도 기본으로 받쳐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만큼 기업의 비전이 좋은 종목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양극재 관련주인데 영업이익이 3,000% 이상, 3,00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어요. 3,000%요? 정확하게 2,910%입니다. 와, 대박.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10%
상승. 1년 만에 그렇게 상승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진짜 장난 네. 아닌데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상승을 네. 했어요. 물론 지금 이게 그 2020년 말에 모 회사와 네. 1조 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었거든요. 네. 이 매출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인 영업이익이 있는 건데 1조 단위의 규모의 그러니까요. 계약이에요. 와. 그러면 이 회사 과연 가벼운 회사일까요? 좀 무거운 시총 좀 무거운? 됩니다. 네. 시총 좀 그렇군요. 되고 네. 엉덩이 좀 뜨끈해가지고 네. 자주 막 변동폭이 있는 아. 종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기적으로 접근을 길게 했고 보시는군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최대 6개월. 6개월 정도 보고 접근을 한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통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이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절대 5% 이상 비중 실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장세가 요동칠 때는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고 그에 따라서 비중을 정말 작게 실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가 오늘 갖고 온 히든 종목은 비중 좀 실으셔도 됩니다. 그만큼 그렇군요. 비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노란 톡방에서 뵐게요. 네. 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시는지 모르겠네요. 양극재와 관련한 그런 회사고요. 시총이 좀 된 회사와 또 소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방금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이제 규모의 계약을 회사와 체결을 했었죠.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좀 엉덩이가 무거운 회사다라고 먼저 힌트를 주셨습니다. 윤곽이 잡히시고 또 종목에 대해서 좀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매수 신호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타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나갔고요. 그럼 세 번째 또 필살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상승 랠리 지속될까라고 또 나왔네요. 암호화폐에 관련돼서도 좀 굉장히 최근에 이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쵸. 관련 종목들도 막 움직이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암호화폐가 저는 상승 랠리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암호화폐 이꼴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아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메타버스 이꼴 블록체인 맞아요. 이꼴 NFT 이꼴 네. P2E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요. 가상 공간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화폐가 우리가 현물 돈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NFT, P2E, 블록체인, 메타버스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부류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뜨는데 암호화폐가 안 뜰 수가 없어요. 왜? 메타버스 속에서 암호화폐로 계속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네. 아주 필수적인 개념 경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브로마블 있죠? 네. 브로마블에서 현금 돈 갖고 쓰나요? 아니죠? 네. 브로마블 은행 장난감 돈을 그쵸. 써야 됩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NFT 시장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암호화폐 가치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고요. P2E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되면서 암호화폐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최근에 그거 있었죠? 어디야? 거기 어디에서 네. 가상화폐로 이제 네. 선물 옵션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이제 소식 때문에 이제 강세도 띄고 있었고 한데 네.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가 좀 강세를 받았던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이슈도 있었고요. 네. 뭐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메타버스 뭐 이런 거랑 관련해서는 이슈가 너무너무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P2E 하면서 게임 업체, 컴투스, 네오이즈, 넷마블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만들겠다, 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게임 업체들이 나 P2E 할 거야. 들어와. 너 우리 회사 게임 하면 돈 벌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암호화폐 해야죠. 암호화폐 그렇겠네요. 지갑을 개설을 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거래를 할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게임을 하는데 암호화폐를 준대. 지갑 개설하고 받아야죠. 그렇겠죠. 꽁으로 준다는데 안 받을 거예요? 그쵸. 받아야 되죠.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길게 보면 결국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 루브라 가치가 완전히 맞아요. 폭락을 하면서 그리고 또 스위프트에서 쫓겨났잖아요. 네. 스위프트에서 쫓겨나면서 달러 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는 자기네 우호국한테만 맞아요. 비트코인 결제를 받겠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러시아는 지금 에너지 생산국 중에 최대국입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지금 가스랑 원유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주요국만 받아준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저는 덩달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문에 기존에 이제 러시아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이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체 자산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 그 돈이 어느 정도는 암호화폐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히든 종목 말씀드릴게요. 네. 힌트를 또 이 하나씩 히든 들어보겠습니다. 종목을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네. 방송 나와서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이 종목은 제가 작년부터 네. 정말 여러 번 공략을 오.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네. 긴 시간 동안 조정 국면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정 국면을 겪을 때에도 제가 한 번씩 방송 나와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다시 타이밍을 좀 노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면 네, 그래요?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힌트를 주면 퀴즈 드릴게요. 네. 이거는 맞춰보겠습니다. 앵커님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싸이월드 관련주 싸이월드 관련주. 뭐 있죠? 대표적으로 다나인가요? 딱딱. 예? 다? 바로 맞추셨네요. 맞나요? 네, 바로 맞췄어요. 바로 바로 히든 종목이 맞추셨습니다. 다날인가요, 그러면? 네, 오늘 바로 히든 종목 말해서. 다날입니다. 네. 왜냐면 저번 주에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나? 이 네. 메타버스 암호화폐 얘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게 결국은 핀테크잖아요. 결제 서비스에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네. 저번 주에 기억이 나시나 봐요. 네, 네. 다날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날이 다음 달 2일에 네. 드디어 오픈을 맞아요. 한답니다. 네. 싸이월드를. 싸이월드가 계속 다날이 막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았던 이유가 네. 싸이월드 오픈할게 이랬는데 맞아요. 막상 그때쯤 되니까 연기할게. 그러니까. 미안 나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자꾸 이래서 그 네. 재료가 굉장히 힘을 잃었던 국면이 여러 번 있었는데 내달 2일에 또 뭐 연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왜 지금 다날이야? 싸이월드 오픈과 동시에 도토리 암호화폐를 맞아요, 발행하겠다고 맞아요. 이제 이런 소식이 있었죠. 옛날에 우리가 싸이월드 주 고객층이 지금의 30, 40대란 그쵸? 말이에요. 옛날에 저 고등학생 때 했거든요. 네네. 그럼 고등학생 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30, 40대가 돼서 지갑을 연다? 그때는 5,000원 충전 벌벌벌벌 그러니까요. 이랬었는데 지금 맞아요. 5만 원 아이 해줄게 그쵸. 하고 내 룸인가요? 그 우리 싸이월드 룸이라고 뭐였죠?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돈 그냥 아끼지 않고 꾸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세요? 그때의 추억 맞아요, 이제 되새김질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BGM도 넣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싸이월드에 대한 매출의 증대가 엄청 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암호화폐까지 발행한대.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한다는 거는요. 결국에는 기업이 어떤 뭐 코넥스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장을 하는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다날을 아주 주의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날 마지막 히든 종목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목을 하시고 좀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같이 좀 신호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3개 알려주셨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나 매수나 매도 신호는 또 톡방 내에서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미다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오늘 히든 종목 3개가 나갔거든요. 여러분들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은 바로 또 전문가님께서 내일 톡방에서 공개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좀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